병신도 다 커갖고 지랄해갖고 혼자 뭐 어쩌라는 거야. 호기심을 당했다고. 나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이다. 피의자는 당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사촌 오빠라는 말조차도 꺼내기 싫은 사촌이라는 이름의 악마다. 처음 시작된 건 오래전인 내가 초등학교 입학도 전에 일어났지만 그 악마는 나를 괴롭히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 셀 수도 없을 만큼 이루어진 악마 새끼의 악마 같은 짓. 오랜 시간을 나는 나만 참으면 되겠지 하고 가면을 쓰고 살았다. 너덜거리는 상처는 묻어둔 채 아무런 오개티 없이 밝게 살아온 아이처럼 보이려 무던히도 노력했던 것 같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모두가 나를 더럽게 보겠지.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피해자고 피해자가 숨어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도 마주치지 않도록 네가 피해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반성은 1도 없고 아주 당당하게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성인이 된 이후 나는 악마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다잡으며 한자 한자 핸드폰에 나의 공포를 담아 보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나는 다 기억하고 잊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고. 넌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나한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악마 새끼는 너무 미안하면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다는 개소리를 나에게 시전했다. 그리고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답을 그래 그러마로 받았다. 그래 그러마? 지금 생각해보면 얼굴에 김치 싸대기라도 날릴 대답인데 어린 그때의 나는 그 개소리조차 믿었다. 내 앞에 나타나지 않겠지 라는 조금의 안도감을 가지고 지냈다. 하지만 같은 친족이었던 악마는 역시나 본인이 했던 말조차 잊고 일부러 내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피하지도 않았으며 내가 알바하는 곳까지 찾아와 저녁을 먹자며 개소리를 시전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악마의 누나의 결혼식에서 일부러 구석에 있는 내가 있는 테이블 바로 내 맞은편에 앉아 태연하게 웃으며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곰곰이 생각하다 숨이 막혔다. 손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던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애써 삼키며 아무렇지 않은 듯 집에 돌아와 나는 거의 하루 동안을 울었다. 왜 피해자만 숨기고 고통받고 살아야 하는가? 내가 움직이지 않는 한 저 새끼는 내가 영원히 창피해서 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당당히 살아가겠지? 그것도 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나는 소송을 시작했다. 단지 악마인 네가 내게 저지른 무거운 죄값에 대해 죄를 받으라고. 인생 처음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형사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고 그 악마가 모든 죄를 부인하는 바람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3명의 판사님과 그 악마의 변호사들, 검사님 그리고 이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한 일에 대해 증언해야 했다. 이런 절차들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피해자 조사와 재판이 계속되며 매 순간 매초 내가 당했던 일을 꺼내어 계속해서 진술하는 과정은 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계속해서 찌르고 찌르는 과정이었다. 피해자 증인신문을 하고 난 다음 날에도 나는 나의 생업을 위해 웃으며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열심히 잘 해내야 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우울해야 했던 날들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고 견딜 수 있었다. 나만 지옥에 있었는데 나를 그렇게 만든 네가 벌을 받아야지. 너도 지옥에 있어야지. 난 이제 그만 아프고 싶고 그만 아파야 할 때야 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소송이 수면 위로 오르고 다른 친척들이 알게 되면서 정말 나를 지치고 힘들게 했던 건 친척들의 태도 말 한마디였다. 안녕하세요. 네, 고모. 안녕하세요. 확인해야 될 것 중에 자료가 좀 필요한데 이 부모도 얘 딸을 키우지만 그럴 경우에는 속상하지. 네, 사촌 사촌간에도 구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심란하고 그래. 갑자기 고모는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걱정같이 닮아난 일이라 저는 정말 좀 얘기를 하겠어요. 그때 다시 얘기를 했을 거고 그 집을 나왔을 거고. 근데 저는 어려서 제가 그 아래층에 살아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호기심을 당했다고. 왜 본인 딸한테는 말 못할 일을 나한테는 말하는 거죠? 호기심이면 모든 일 다 용서가 되나요? 호기심이면 사람 죽여도 되나요? 저희한테 와서 사과를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오빠 입장에서는 나를 못하지. 이따 얘기하면 못하겠지. 오빠는 나를 안 하겠지. 창피해. 그치?
어디가 방구야? 네가 이제 우리 나를 지날 때는 네가 엄마한테 얘기하던가 엄청 잘해줬잖아. 내가 알기로 잘해준 걸로 알고 있어. 우리 애들보다 그를 더 예뻐했어. 잘해줘서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악마 새끼 말고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 부모가 어디까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장난의 그런 출신이 아니었거든요. 엄마가 이상하다 엄마 딴데 이사가 이렇게 해야지. 네가 이상도 놨어야지. 그때는 엄마가 몰랐으니까. 몰랐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일사에 딴데 갔어야지. 그러면 씨발 어렸을 때 얘기를 하던가 인정하서 어떡하라는 거야 나한테. 병신도 다 커갖고 지랄해갖고 인정하고 뭐 어떡하라는 거야. 아니 씨발 그럼 인정하서 어떡하라는 거야. 그 당시에 얘기를 하던가 지랄을 하고 병신 같은 것들이 아유 씨발. 얼굴 마주치기 껄끄러우니까 피해자인 네가 피했어야지. 이 말을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있죠?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네가 말을 해서 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갔어야지. 그럼 왜 악마네 누나랑 친하게 지냈어? 네가 말했어야지. 오빠는 본인 입으로 말하기 힘들지 않겠니? 어릴 때 있던 일인데 소송하지 말고 잘 해결해보지. 오빠는 그냥 호기심에 그랬다던데? 호기심이 강했으면 그럴 수 있지. 상상도 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받으며 대부분 딸도 있는 친척들은 모두 나에게 등을 돌렸다. 그들에게 범죄자인 악마는 내가 소송을 건 걸로 인해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불쌍한 피해자였고 나는 피도 눈물도 없는 가해자였다. 나도 그들의 조카이고 가족인데 악마 새끼 아빠와 아주 친한 친간의 가족들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갑자기 말을 바꾸고 악마네 편에 서서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 본인 딸이라고 생각했으면 과연 그따위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었을까? 호기심? 나는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호기심에 그럴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했다는 게 너무 무섭다. 왜 다들 범죄자 편에 서서 진술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해주는 것일까? 남보다도 못한 가족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생각이 들었고 방송 매체에서만 보던 친족 간의 성범죄를 창피해하고 묻고 가려는 가족들의 태도가 내는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언젠가 자신의 손자를 성범죄자로 고소했다고 자신의 손녀뺨을 때렸다는 할머니가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저런 미친 이라며 욕이 나왔지만 그 일이 나에게도 벌어지고 있었다. 검찰 기소 3번의 재판이 진행되었다. 나와 연락도 안 하는 또 다른 사촌 오빠가 증인으로 섰다. 범죄가 일어났던 시기 중 가장 심했던 그때 같은 아파트에 본인이 살고 있었고 우리 가족은 없었다는 말까지 재판 중에 번복하며 거짓으로 증언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 피해자를 깔로 둔 우리 엄마가 그때 본인이 살았다고 말하기 위해 용기 내서 법정에 서주었다. 엄마는 워낙 쿠쿠다스 성향이라 거절도 못하는 여린 성격인데 그걸 알고 있는 그 악마 새끼는 압박을 하고 싶었던 건지 내가 증언을 하기 위해 피해자 증언으로 섰을 때와는 다르게 변호사를 갑자기 3명이나 앉혀서 반대 신문을 시작했고 엄마는 나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엄마가 우는데 악마 새끼네 변호사가 웃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나는 그 변호사 새끼의 이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친척들과 그 악마의 엄마 아빠 그리고 악마네 친누나 범죄를 저지른 건 다 알고 있으면서 어렸을 때 한 일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건가? 사람 죽이고 진심 없이 미안하다고 사과받으라 강요하면 끝인가? 그 악마 새끼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여자친구도 사귀어서 푸사로 떵떵거리며 아주 행복한 걸 보여주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 사진을 올려 교회 다니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뭐 하나님께 용서라도 받으셨는지 여자친구 사귈 정신도 있구나 너는. 과연 그 여자도 이 사실을 알까? 내가 바라는 건 고작 네가 한 일에 대한 죄를 받는 것뿐. 그렇다고 내 상처와 족같은 이의 기억은 다시 깨끗하게 되돌려줄 수 없겠지만 나는 네가 나보다 아니 나만큼은 불행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네가 사는 이곳이 지옥이 되기를 네가 걷는 걸음마다 아주 불행하기를 바란다.
니네 부모가 우리 부모님만큼은 아파하고 똑같은 지옥에 살기를, 눈물 흘리던 우리 엄마만큼의 눈물을 니네 부모도 흘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